저희 2부 사회는 저와 진상만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 2부의 첫 순서는요, 김재현 교수님께서 연속혈당 측정을 이제 연동한 이제 인슐린 펌프와 인공췌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재현 교수님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굉장히 좀 여기도 보니까 참 개인 팬클럽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형 당뇨병 당뇨인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이고, 여기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위원회 이제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성균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내분비대사 내과에 이제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를 듣게 될 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 외에도 이제 새로운 이제 기능이 추가된 이제 인슐린 펌프나 또 스마트펜이나 인공췌장 같은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 이제는 이제 좀 적용이 될 게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예, 김재현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진상만 교수님 소개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앞에 5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걸 도대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또 올라온 걸 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펌프나 스마트펜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펌프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펌프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펌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장단점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인공췌장이란 대체 어떤 거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2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진짜 성형외과에는 선진국이고, 암과에도 선진국인데, 그리고 그냥 일반 당뇨인들한테는 진짜 선진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저한테 약 받으러 오고요. 근데 그러면 일형 당뇨인 분들이 외국에서 진짜 오실 거냐? 아마 북한이나 동남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뒤집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이제 오늘 가장 격차가 나는 부분이 인슐린 펌프입니다. 인슐린 펌프가 물론 저는 자동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걸어 다니다가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걷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 편의성에서는 굉장히 편해지고, 오늘 여러 가지 강의 들었던 인슐린 용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왜 이렇게 안다느냐, 내분비 의사들이 펌프 싫어하느냐, 사실 시스템이 싫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저도 진짜 펌프를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연소혈당 측정기가 되면서 이게 그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연소혈당 측정기를 내가 한쪽에 달고 있고 그냥 옛날에 구닥다리 펌프 달고 이게 연동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옛날 펌프 쓰고 있으면서 연소혈당 측정기 달면 막 더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 내가 어떻게 여전히 점심때는 무조건 7단위, 저녁에는 무조건 5단위 이렇게 맞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펌프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펌프의 장점은 볼로스 계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인슐린의 임시 기저인슐린을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 기저인슐린 용량을 내가 스스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일반적인 펌프의 장점이고요. 다음에 점점 편해지는 거는 저희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연동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국내 펌프에 사실 되는 게 정말 최근까지도 없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런 게 가능한 펌프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목표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인공췌장이죠. 외국에서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서, 허가된 게 없어서 나중에 do it yourself라고 해서 DIY 쓰고 계시는 것도 약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런 펌프를 써야만 되는 약간 안타까운 상황들이 국내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동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스마트폰에 펌프를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연소혈당 측정기 앱을 또 따로 쓰고, 이런 게 연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의 앱의 인테그레이션이 진짜로 연결이 돼가지고, 볼로스 계산기에 연소혈당 측정기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하나의 앱에서 볼 수 있고, 원격으로도 모니터링 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저는 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먼저 그 펌프의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펌프에 연소결당 측정기가 되게 쬐끄맣게 데이터가 보이는 형태로 맨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혈당일 때면 펌프 기저 인슐린을 딱 멈춰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나왔거든요. 국내에도 여기까지는 수입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가트론 640G의 기능인데 이게 이제 지금 그때만 해도 센세이션이었는데 지금 써보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막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펌프 갖고 와서 USB로 데스크탑에 다운받고 원격으로 실시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좋긴 하지만 또 지금은 또 너무 아쉬운 이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 모델들이 사실은 2017년도에 미국에서 인공췌장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670G가 나왔고요. 국내는 아예 이제 수입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모델로 이제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770G, 미국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780G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인공취장 알고리즘이 기저 인슐린만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높을 때 추가 인슐린, 아까 이제 교정 인슐린에 대한 앞에 강의가 있었는데 그게 꼭 식전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혈당이 높을 때 언제든지 이제 펌프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볼루스 계산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펌프가 알아서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100%는 아니고요. 보통 한 40에서 60%, 보통 한 50% 가까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식사 때 들어가는 인슐린은 여전히 볼루스 계산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좋아지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고 원격으로 다 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함께 들어간 거죠. 사실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탄뎀의 컨트롤 IQ라고 하는 그 인공췌장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원래는 베이젤 IQ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게 앞에 메가트론 640G처럼 저혈당일 때 기저인슐린 멈춰주는 이런 기능이 똑같았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 다음에 컨트롤 IQ 초기 모델만 해도 스마트폰이 연동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연동되는 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 잘 나가는 펌프들은 스마트폰 앱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모트 플랫폼이 있다. 리모트 모니터링 플랫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슐린 펌프, 그냥 옛날에 자가혈당 측정기만 쓰던 인슐린 펌프, 이제는 이제 센서 연동형 인슐린 펌프가 됐고 저혈당일 때 멈춰주는, 기저 인슐린 멈춰주는 저혈당은 확실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당화혈소를 떨어뜨리거나 저희가 그 목표 혈당이라고 하는 타이밍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개선하는 효과는 아직은 없고요. 하이브리드 인공췌장이 돼야지 그런 개선 효과가 나오고 최근에 나오는 진화된 인공췌장은 이제 교정 인슐린까지 좀 되기 때문에 좀 더 혈당이 좀 더 조절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혈당의 조절이 잘 되는 부분은 여전히 야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을 때 낮에는 본인의 실력인 볼루스 계산기를 얼마나 잘 쓰시느냐가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이제 나왔던 제품 이오 패치라고 해서 그 붙이는 펌프가 국내에 나와 있는데 원래 외국에 이제 옴니파드라고 하는 제품이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국내 회사가 굉장히 흉내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맨 처음에 나올 때는 ADM이라고 해서 펌프를 컨트롤하는 기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나르샤 앱이라는 앱을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펌프를 조절을 하고 이게 지금 덱스콤 G6가 연동은 되는데요. 하나 이제 단점이 덱스콤의 앱에 원래 자기 공식 앱에서는 데이터가 아직 남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이제 사실 덱스콤에서 센서를 교체해주거나 이런 걸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덱스콤하고 B2B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내 회사들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지금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직은 국내에 지금 보험이 전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편의성에서는 정말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들 못 쓰시고 있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 외국의 옴니파드가 지금 이제 인공췌장 모드로 곧 미국에 허가가 될 것 같은데 임상은 거의 끝났거든요. 끝나서 데이터가 발표됐기 때문에 곧 허가가 나올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이제 지금 그 이오 패치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뎀의 컨트롤 IQ와 같은 타입 제로라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금 서포트를 하면서 곧 올 겨울에 이제 임상 연구가 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럼 허가 받는데 뭐 한 1,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국내 제품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인공체장 모드가 되는 패치 펌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소개해드릴 튜빙 펌프로는 이제 G2의 디아콘 펌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소결당 측정기와 연동이라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실현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연소결당 측정기와 연동되는 게 이 G2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간 다음에 저희가 덱스콤 같으면 팔로우 앱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당뇨인이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형제분이 본다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이 보내거나 이렇게 원격으로 팔로우 앱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그 앱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플랫폼에, 디아콘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폰 앱에 연소결당 측정기와 펌프가 연동돼서 나오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볼로스 계산기에 연소결당 측정기의 뭐 추세 하살표라든지 그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브레 같은 경우는 바로 리브레가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그 Do It Yourself 나중에 인공체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소결당 측정기에 Do It Yourself 앱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트랜스미터로는 미아오라든지 블루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앱으로 이제 뭐 엑스드립이나 여러 가지 아직은 허가되지 않은 서드파티 앱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도 연동을 해서 지금 데이터로 펌프에 지금 붙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환자분들 실제 쓰시는 유저들한테 프렌들리 하는데 아직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쓴 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병원에서 막 처방하기 어려운 이런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펌프 시스템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저는 둘 다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좀 더 잘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환자분들 튜브가 없다라는 면에서는 정말 이오 패치가 굉장히 판타스틱하고요. 근데 아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이다 이런 게 단점이고 또 패치 안에 들어가는 인슐린의 양이 좀 제한이 됩니다. 보통 200단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굉장히 많이 용량을 쓰시는 분들은 좀 쓰기가 어렵고 분당 또 들어가는 속도가 제한적이거든요. 1단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밥 먹을 때 10단위 정도 맞는다 그러면 10분 전 투여되는 시간만 10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굉장히 주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굉장히 줄이 없어서 편하지만 기능상으로는 조금 아직은 뭐 옴니파드도 마찬가지인데 또 튜빙 펌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디아콘 펌프는 뭐 좀 장점이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인공체장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인공체장에서도 30분 뒤에 혈당을 예측해가지고 교정 용량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추세 하살표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하살표의 혈당을 볼로스 계산기에 반영을 했고 나중에 나올 저혈당일 때 얼마나 간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반영을 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로 연동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펌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체장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 펌프를 쓰고 인공체장을 이제 딱 쓴다고 해서 혈당이 24시간 완벽하게 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앞에 X축의 그래프가 보시면 시간인데요. 밤 12시부터 아침 이제 일어날 때 가장 혈당이 많이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레인지라고 하는 이제 목표 혈당에 들어가는 퍼센트도 마찬가지로 아침이 되면 이제 눈 뜰 때 가장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공체장이 조절을 잘 해주지만 낮에만 먹는 거는 결국은 볼로스 계산기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펌프를 사용하는 거를 한 6주에서 8주 정도 쓰고 이제 교육을 저희가 잘해드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인공체장으로 펌프를 어느 정도 교육을 6주에서 8주 받고 나서 인공체장으로 바꾸게 되면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목표 혈당이 제가 최소한 70%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에 70%가 70에서 180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목표 혈당에 도달은 안 되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펌프만으로 70% 도달했던 분은 더 많이 좋아지는 걸 보시죠. 80%까지. 물론 좋아지는 차이는 원래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좀 더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펌프를 잘 쓰시는 분이 훨씬 더 높은 범위에 돌아간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펌프 잘하는 분이 더 많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do it yourself라고 그래서 또는 저희가 오픈소스 APS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인공체장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 앱을 가장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APS를 쓰고 계시고요. 뭐 G6나 리브레의 미아오 이런 걸 쓰신 다음에 펌프에는 다나 펌프를 현재 많이 쓰시고 계시고 이 나이트 스카우트라고 하는 거에 원격 모니터링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앱은 연소결당 측정기를 받아들이는 앱이고 여기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펌프를 조절하는 인공체장 모드의 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상업적으로 파는 거는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아분들,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슈가트리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잘 쓰시는 분은 굉장히 낮 시간에도 조절이 잘 되는데 인공체장 그 오픈 APS를 쓰고 계시더라도 조절이 안 되시는 분 낮 시간에는 아직 여전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결국 이 차이는 평상시 펌프를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의 차이이고요. 조절이 안 되는 분도 밤에 이제 새벽녘이 대부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APS도 이제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인공체장하고 거의 유사하게 데이터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픈소스 APS를 쓰고 계시는 분들을 진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진료를 봐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최근 이제 저희 의료인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널 중에 하나인 란셋의 이제 다이어베티스 엔도크리놀로지라고 그래서 내분비를 보는 란셋에 이제 어떻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나라 법 실정에 맞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써드리기는 처방은 못 해드리지만 이제 쓰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앞에 이제 G2E 같은 그런 앱을 만들어서 이제 좀 보실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펜 몇 개 마지막 슬라이드로 좀 보여드리면 앞에 이제 펜 쓰시는 분들도 또 그러면 외국에서 한 40%는 펜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 펜을 다 머리로만 계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스마트폰에서 앱과 연동돼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펜들이 나오고 있다. 메드트로닉은 자기네 연소결당 측정기를 쓰도록 스마트펜이 인펜이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리브레 2라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트랜스미터 기능이 있는 리브레 2는 빅풋이라고 하는 이제 신생 회사인데 여기에서 그 리브레 2하고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에 그 캡처럼 끼우는 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기저 인슐린용, 볼루스 인슐린용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흔히 쓰는 웬만한 스마트펜이 다 연동이 됩니다. 캡에다 씌우는 형태거든요. 조금 단점이다 하면은 그 기존 그 앱 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1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막 0.1단 이런 조절되는 건 아니고요. 1단위 선에서는 활성 인슐린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볼루스 인슐린 이런 것도 계산해주고 밤에 뭐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가지고 기저 인슐린 얼마나 감량해라 이런 것도 서제스트 해주는 이런 앱이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부 다음은 연속으로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받을까요? 간단하게 질문 사항이나 이런 코멘트 저희가 간단하게 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인공 펌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다는 이런 멘트들과 이런 왜 이런 최신의 어떤 펌프들이 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지 국내에서 잘 시판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질문이 너무 감사하고요. 꼭 대답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그 국내에서 잘 팔릴 수 있는 펌프는 지금 현재 의료 체계에서는 펌프를 안 달아도 되는 분한테 펌프를 파는 겁니다. 왜냐? 그분 뭐 굉장히 달기 편하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오늘 앞에 저희가 5개의 강의를 만들었던 이유는 펌프에 사실은 볼루스 계산기나 스마트펜, 디지털 펜이 왜 필요한지를 일형 당뇨인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볼루스 계산기에 펌프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 복잡해서 어떻게 해가 대부분의 의료진의 선생님도 많이 생각하시고요.
일용 당뇨인 분도 사실은 그 많은 수가트리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머릿속으로 대충 하고 계시지 이게 볼로스 계산기들은 참 많이 안 쓰시거든요. 물론 이제 소아에서 열심히 배워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쓰시고요. 그런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10명 진료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한 세션에 가장 크고요. 당뇨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뭐 처음 당뇨 진단 받는 분도 당뇨 교육, 이런 것도 교육하는 것도 그냥 당뇨 교육.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교육 받으면 또 추가 또 체계 받을 수도 없는 뭐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외국에는 이게 그냥 인슐린의 처방률하고도 굉장히 관련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인슐린이 지금 한 6%에서 7% 정도밖에 못 쓰이고 있는데 전체 당뇨 환자에. 일본은 한 30% 정도 나가거든요. 미국, 유럽 비슷해요. 30%.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뭐 인종적으로나 뭐 생활습관 굉장히 유사한데 우리나라 분들만 인슐린이 필요가 없느냐. 인슐린을 맞게 하는 게 병원에서도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는 거죠. 비유로 제가 설명드리면 자동차는 국내에서 엄청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회사들과 개발하느라고 펌프를 이렇게 만들고 뭐 앱 만들고 이런 거 의견들을 줘보면 잘 만든 다음에 당장 어디 생각하냐면 외국 나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국내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의 펌프 회사에 제가 여러 번 접촉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달라. 그럼 니네 그거 진료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냐,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제가 서베이 막 굉장히 여러 번 지금도 굉장히 외국 회사들한테 서베이도 해드리고 막 얘기하는데 1번 질문이 그거예요. 니네 보험 되냐? 수가 어떻게 돼 있냐? 그거 안 되면 안 들어와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희와 지금 이걸 오늘 들으시는 당뇨인 분들이 같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실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 잘못 쓰이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의료진이 그걸 싫어해서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이 관심 갖게 해주면 그 병은 좋아집니다. 외국에서도 그 병 진료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과 의료진의 충분히 지식 수준은 제가 보기에 안 될 게 없어요. 오늘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정말 같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2부에서는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 전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나 이제 시판이 아주 임박한 이런 인공췌장 제품들과 스마트펜을 리뷰하고 그 DIY 오픈소스 인공췌장의 어떤 국내의 현황도 함께 김재원 교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은 사실 1부, 2부를 조금 바꿔가지고 2부의 내용에는 지금 쓰고 계시는 펌프를 어떻게 쓰고 계실지 조금 실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처음 5개 강의 중에 이제 새벽 현상에 대한 질문들이 꽤 나오셨었거든요. 사실은 다회주사 하실 때 새벽 현상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젊은 분들, 또 청소년 분들 새벽 현상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전형적인 예인데, 질문하실 때 아침에 더 혈당 괜찮았는데 병원 왔더니 왜 자꾸 혈당이 올라가요? 오시는 동안 진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2형 당뇨인에서도 흔히 나오는 현상이고, 1형 당뇨인에서는 더 이제 젊은 분들은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다회주사의 펜은 그냥 평평하게 기저 인슐린을 깔아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 몸에 실제로 필요한 기저 인슐린은 평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고 싶은데 평상시 아무것도 안 해도 새벽에는 요구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럴 때는 기저 펌프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는 꼭 펜을 쓰셔야 되겠다 그러면 식사와 상관없이 기저를 커버하기 위한 펜을 따로 조금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뭐 새벽에 조금 초속을 올라가는 혈당만큼을 꼭 고려하시고요. 내가 교정 개수를 나눠보시면 만약에 새벽에 뭐 4시가 지금 이분은 한 110 정도인데 이게 뭐 한 18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차이가 70 정도 난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교정 개수가 뭐 35다. 그럼 2단위 정도는 더 맞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난 펜도 어렵다 그러면 아침 밥 먹기 전에 미리 초속 주사를
올라갈 것까지 고조해서 한 30분에서 60분 전에 미리 맞고 딱 거기에 맞춰서 식사하시고 이런 것도 물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기저 인슐린이 펌프에서는 내가 시간별로 조절하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고요. 실제 기저 인슐린 그 유튜브 저희 처음 펌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넘어가면 이런 프로토콜은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다회 주사를 맞으시는 분도 내가 하루에 총 인슐린을 얼마나 맞고 있는지는 매일매일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펌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 교정 개수를 어느 정도인지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회 주사에서 펌프 바꿀 때도 내가 평균 하루에 얼마 맞는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뭐 체중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앞에 오태정 선생님도 이제 기저 인슐린 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의 유럽인이나 미국의 서양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기저 인슐린 비율이 조금 낮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별로 조금 달라서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오전 사이에는 기저 인슐린이 하루 중에 조금 더 요구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6시는 조금 떨어지고 자정에서 새벽 3시도 조금 요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적인 걸 생각하시고 내가 처음에 뭐 10에서 20%는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 거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회 주사 하셨던 분인데 새벽에는 이렇게 저혈당 오시고 낮에는 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걸 보시는데요. 이렇게 확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시는 낮에 안 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식후에 맞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은 내가 식전에 남의 눈치 보아서 진짜 보기 어려우시다. 그럼 저는 적극 펌프를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면 펜은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캐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스마트폰 안 들고 가시면 불안하시잖아요. 펜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눈치 안 보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맞는다. 그럼 펜으로도 펌프에 아주 근접할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상관없이 내가 언제든지 혈당이 높으면 머릿속에 활성 인슐린 다 생각하고 교정 주사 놓겠다. 그럼 펌프 거의 흉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 기저 인슐린 용량 조절하는 거 그냥 예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내가 교정 인슐린 교정 개수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하루에 내가 몇 단위 맞고 있는지 이런 개념이죠. 30단위 맞고 계시다 그러면 1800룰 앞에서 들으셨죠? 60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밤 사이에 내가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이걸 생각을 하시고 기저 인슐린이 만약에 시간당 0.5단위다. 근데 이분이 올라가는 게 60이다 그러면 교정 개수 60이니까 밤 8시간 동안에 60 교정할 인슐린이 필요한 거죠. 1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분포할 거냐 이런 고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단위를 다 올릴 거냐, 여기서는 0.4만 올리고 다음에 0.6을 올릴 거냐, 그건 본인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당 원래 0.5에서 내가 얼마까지 올릴 거냐. 만약에 시간당 0.1을 올리면 8시간 동안은 시간당 8시간 동안 0.8단위 늘어나겠죠. 나머지는 다 계산기거든요. 계산기. 스마트폰에 계산기 다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중학교 아까 1학년 다 한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임시기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시기저. 조금 이제 기저 인슐린이 한두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줄여도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한두 시간 딜레이는 있지만 중간에 갑자기 운동해가지고 인슐린 좀 줄이고 싶다 이럴 때 퍼센트 줄일 수 있거든요. 임시기저 몇 분 동안 30분, 8시간 동안 다 설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좀 운동하겠다. 그래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몇 시간만 한 20% 줄이겠다. 0.1단위 줄이겠다.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로스 계산기. 볼로스 계산기는 자동으로 내가 얼마 맞아야 될지를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다 이용해가지고 얼마 맞아라. 딱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진짜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탄수화물, 식사의 기본 단위, 교정 단위, 추세할살표를 이용한 또 교정 단위, 거기다가 2시간 맞은지 2시간 지나면 절반만 맞으세요. 이런 거 다 들으셨거든요. 그 절반만 맞으세요가 결국 이제 활성 인슐린이라는 거 빼는 건데,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영양교육은 영양사 선생님 한번 오늘 강의 들은 걸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반복해서 받으시는 것만큼 되고요. 사실 외국에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탁 볼 수 있고 추천해주는 앱들이 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펌프랑 다 연동돼서 개발되거든요. 아니면 디지털 펜이랑 연동돼서. 그것만 따로 하면은 또 의료기기, 저희도 만들지만 그거 그냥 마음대로 또 못 붙여요. 사실은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제대로 된 펌프나 스마트 펜이 디지털 펜이 나와야지 이걸 만드는데 곧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겠지만 아직은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교육이고요. 자, 볼로스 계산기가 뭐 높을 때든 아까 막 머릿속에 뭐 300에서 목표 혈당은 있어 다시 교정 개수 빼가지고 몇 단위 맞으세요 머릿속에 하시지 마시고요. 볼로스 계산기 사용하시면 나옵니다. 대신 그걸 쓰시려면 세팅은 하셔야 됩니다. 세팅은 사실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는 그냥 지금 주문해가지고 펌프를 받으신다면 본인이 설정해가지고 막 하도록 하는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면허도 안 따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쨌든 그럴 때 시스템은 만약에 시스템이 우졌으면 사용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고 책도 만들고 다음 목표가 이제 펌프 책을 정말 잘 멋지게 만들어 보는 건데 목표 혈당 꼭 설정하는 게 기본 들어가고요. 앞에서 계산하실 때도 목표 예시로 자꾸 드려드렸잖아요. 조절을 잘 하실수록 목표는 좀 더 낮추실 수준이 있습니다. 뭐 120, 130 많이 쓰시고요. 탄수화물 개수 뭐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을 때 쓰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데이터를 만드셔서 꼭 교정하는 단계가 필요하시고요. 교정 개수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인슐린 지속 시간과 활성 인슐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속 시간을 펌프에서 설정을 하면 활성 인슐린은 펌프가 알아서 계산해 주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펌프마다 사실 알고리즘이 좀 다르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시간당 인슐린이 작용하면 어떻게 활성을 얼마나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활성하고 잘 작용을 많이 하고 어떤 시간에 금방 또 없어지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빨간색 그래프는 주사가 들어가면 똑같이 작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빠지는 것도 똑같이 직선으로 빠지겠죠. 그 옛날 pom프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그냥 제일 많이 작용하고 이렇게 나오거나. 근데 사실은 요즘 이제 갈수록 빨리 작용하기 때문에 초속형, 나는 뭐 울트라 초속형 뭐 이런 건 점점 앞쪽에 작용하거든요. 그런 거를 계산해서 알고리즘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인슐린에 그 줄어드는 게 어떻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지 펌프들이 이제 반영하는 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오태정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점심시간 7단위 맞다고 조절하는데 막 팔로 올리세요. 저도 외래 보면서 아직도 그렇게 얘기 드리는 분들도 많은데 교육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정 개수를 낮추세요. 뭐 교정 개수를 높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거기에 내가 밥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주사가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교정 개수를 낮춰야 되느냐, 높여야 되느냐는 연소혈당 측정기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A1과 A2는 주사를 언제, 물론 뭐 식사를 어떻게 바꿀까도 있지만 똑같은 식사라면 주사를 얼마나 더 빨리 맞을 거냐, 아니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듀얼 볼로스 할 거냐, 스퀘어 볼로스 할 거냐, 뭐 아니면 뭐 프리 볼로스를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의 얘기고요. 교정 개수, 아니 탄수화물 개수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똑같은 탄수화물 개수로 이제 조절이 된다고 가정할 때 혈당의 패턴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유동식의 탄수화물을 드시면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 빨리 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 그런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사를 좀 더 일찍 맞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거를 해도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기저인슐린 밥 먹고 나서 작용할 기저인슐린을 볼로스 주사에다가 더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슈퍼 볼로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만큼의 기저인슐린을 임시 기저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 볼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미리 조금 주사를 맞아 놓는 거거든요. 1, 2단위 미리 맞아 두시면 볼로스 계산기에서 맞았던 것도 생각해가지고 빼줘요. 그러면 한 시간 전에 미리 맞으시면 내가 지금 식사할 때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쓰실 수도 있고요. 단백질 지방, 아까 이제 고단백, 고지방 먹을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듀얼 볼로스 또는 뭐 스퀘어 볼로스라고 해서 주입이 앞에 한번 확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듀얼 볼로스를 쓰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용량을 조금 더 추가로 더 얹어주셔야지만 또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 볼로스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탄수화물 양만 먼저 세시고요. 예를 들면 냉면에다가 갈비를 같이 드신다. 치킨에다가 감자튀김을 같이 드신다. 감자튀김이 탄수화물이잖아요.
아니면 냉면이 탄수화물. 그 냉면 양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g을 넣으면 앞에 볼로스 양은 볼로스 계산기가 넣어줍니다. 뒤에 근데 스퀘어로 넣을 부분은 본인이 몇 %를 더할 건지는 조금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1교환 단위, 2교환 단위의 고단백 고지방까지는 저희가 그냥 무시하시라고 하고요. 한 5교환 단위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 이제 40g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고지방에 고단백까지 되시면 이제 한 원래 탄수화물로 계산했던 볼로스, 만약에 내가 계산기를 두드렸더니 10단위를 추천한다. 그러면 그거의 25% 정도는 뒤에 스퀘어로 주입을 먼저 해보시고, 뭐 많이 이제 들어가시면 50%까지도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50% 넣기는 부담스러우시니까 25%로 시작하시고 해봤더니 자꾸 혈당이 뭐 180을 넘어가서 그러면 볼로스 계산기 또 누르면 추가 계산해 주거든요. 내가 몇 단위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는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 부분만큼 다시 또 다음번에 같은 음식 드실 때는 스퀘어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보고 오늘 뭐 패턴 강의 여러 번 나왔으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주사를 늘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두 번째는 용량이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용량이 부족한 거고 만약에 그 고단백 고지방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 용량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추가했던 스퀘어 용량이 이건 너무 많거나 이건 아직도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이고요. 만약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단백 고지방을 탄수화물과 같이 드실 때 얘기고요. 앞에 볼로스를 조금 더 퍼센트가 늘어나고 이거는 스퀘어 부분의 퍼센트는 조금 줄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앞에 볼로스로 들어가는 건 좀 더 줄이고 스퀘어로 나온 건 좀 더 늘리고 이런 본인의 나름의 퍼센트의 용량 조절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예 고단백 고지방만 먹고 탄수화물 안 드시면 이제 스퀘어만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도 해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오태정 선생님이 이제 뭐 70g 이상의 단백질일 때는 탄수화물 20g으로 환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20g부터 탄수화물 용량이라고 넣으시고 한 번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주입해 보셔서 내가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의 간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혈당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 내 몸무게에 따라서 저혈당일 때 얼마 정도 드세요. 이렇게 레커멘드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보통은 빨간색인 그냥 15g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이제 몸무게당 약간씩 좀 차이가 나고요. 사실은 펌프에서는 활성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성 인슐린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외래 보다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저혈당이라고 해서 15g 먹었는데 택도 없이 계속 먹어야 돼요.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앞에 주사를 한 번에 확 맞으신 경우예요. 펌프에서는 그럴 때 내가 지금 남아있는 주사가 얼마다. 이게 활성 인슐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추가로 탄수화물 개수를 곱하시면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오 패치에 나오는 앱인데 4.8단위가 지금 남아있다. 지금 저혈당일 때 15g 드시지만 4.8단위 또 앞으로 계속 작용할 거거든요. 내가 만약 탄수화물 개수가 10이라 그러면 48g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앞에서 추세화살표 말씀하셨잖아요. 추세화살표도 저희가 또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5g, 10g, 15g 정도 더 생각해라. 화살표 방향대로. 이거 이제 복잡한데 어떻게 다 할 거냐라고 생각이 드시죠? 또 앞에서 볼로스 계산기에 저희가 그 볼로스 용량할 때 추세화살표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식사 때문에 필요한 용량, 그 다음에 혈당이 높거나 낮아서 현재 혈당 때문에 하는 교정 용량, 추세화살표 때문에 또 추가해야 되는 용량, 그리고 활성 인슐린 빼주는 거 이런 까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계산기가 이제 볼로스 펌프에서 이 부분을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혈당 간식까지 추천해 주는 게 지금 이 G2E 펌프에서 다 현재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고요. 국내에도 이제 스마트폰에 연소혈당 측정기가 연동이 되는 인슐린 펌프들이 패치 펌프도 나왔고 튜빙 펌프도 나왔다. 이게 빨리 이제 보험이 돼서 둘 다 가능하게 쓰기를 제가 좀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못 쓰시는 거는 이렇게 교육 받아보실 수 있는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학원이 필요하죠. 교습학원. 강남의 교습학원.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습 전문 클리닉, 그리고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저희 못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걸 몰라서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펌프가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쓰시는 분들의 지식 수준은 의료 체계하고 교육 시스템이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국내에는 이제 결국 여기 수준이고요. 앞으로 이제 5번째까지 할 수 있게 저희가 굉장히 저희도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 패치도 그 인공체장 만드는 타입 제로 API 인공체장 들어간 게 올해 이제 임상이 개시될 예정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마트펜 이제 제가 막 계속 회사에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곧 이제 내년쯤에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DIY로 갈지 뭐 덱스콤의 타입 제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G2E도 곧 인공체장 모드가 곧 임상이 시작될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는 이오 패치 임상이 제일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런 게 더 빨리 만들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안 되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걸 얼마나 많은 분이 쓰실 거냐를 회사는 봅니다. 결국 이걸 얼마나 많이 쓰실 거냐는 이거를 달 수 있고 잘 쓰실 수 있게 의료 체계가 얼마나 도와드릴 거냐에 결정됩니다. 수가는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파워풀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청와대도 좀 얘기해 주시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마지막 강의였고 혹시 또 너무 강의가 길어졌는데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이 짧게 나눴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저희 채널에 이제 저희 책자를 이제 설명한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강의들을 저희가 재생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봐주시고, 이제 김정윤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펌프를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녹화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질문 중에서도 이제 펌프를 시작할 때 그런 이제 MDI의 원칙들을 다 익힌 다음에 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도 있었고요. 아마 비슷한 취지로 아마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췌장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식들을 다 공부를 해놨는데, 어차피 나중에 그런 기계가 나오면은, 그거 다 이제 활용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상만 교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비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구단 잘해야지 그 다음 미분, 적분 가거든요. 펌프라는 거는 언제든지 고장 날 수도 있고 작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면 무조건 펜은 다회주사 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회주사 펜에 앞에서 강의 드렸던 부분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펌프 금방 쓸 수 있는데요. 펌프 쓰다가 갑자기 펌프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펜 쓰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공췌장을 만약에 기능을 하는 펌프다. 인공췌장이 내가 턴온하고 턴오프하고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에요. 옛날 초기 나왔던 거는 저절로 그냥 자동 모드에서 매뉴얼 모드로 바뀌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그게 조금 좋아진 펌프들로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드를 잘 쓰시는 분이 인공췌장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처음 강의 5개 정말 중요하고요. 그게 내가 어느 정도 구구단의 원리나 이런 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매번 내가 손으로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펌프가 나왔고 인공췌장이 돌아가면 내가 밤에 좀 편하게 자실 수 있는 겁니다. 밤에 생각 안 해도 알아서 충분히 계산해주는 게 되는 거지 낮에 내가 복잡한 탄수화물 계산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는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또 그거 잘못 계산하시면 낮에는 혈당이 엉망이고요. 펌프는 굉장히 열심히 막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헉헉대다가 겨우 새벽녘에 혈당이 좀 좋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자꾸 격차가 더 벌어져요. 강남에 학원 다니는 고등학생, 개인 엄청난 과외 받는 친구들하고 자꾸 격차 벌어지는 공교육이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공교육이 저는 일형 당뇨 이 의료 시스템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안타깝게 그 일형 당뇨인끼리 서로 지금 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의료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